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영상으로 오후 프로그램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무형유산과 자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세션 2는 팀 커티스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사무국장님의 진행으로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과 굴나라 아이파에바 아이기대 문화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현장에서 토론해 주시고요. 카리마 베눈 전 유엔 문화권리조정관, 랄프 레겐바누 바누아투 기후변화 장관, 힌두 우마루 아프리카 차드 원주민 여성 및 민족협회 이사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현지 인터넷 연결 사정에 의해서 진행이 끊기거나 잠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Mr. We will watch the video first.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if I could ask the registrar to introduce the panel and the thematic. And then 혹시 제가 먼저 연사분들을 소개를 하고 그 지금 다음에 저희가 오디오가 영상을 들을 수 잠시 있을까요? 되지 않아서요. 좌장님께서 먼저 패널분들 소개하고 한 번 더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Mr. Curtis. Thank you. Thank you.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네,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ear participants, 참석자 good afternoon and 여러분, welcome back to this 기빈 여러분 second session. 안녕하십니까? 저희 두 번째 세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는 바입니다. 무형유산 보호 협약 20주년 국제회의 중에서도 저희는 살아있는 유산과 자연세계라는 두 번째 세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전 세션 이후도 식사 이후에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팀 커티스 문화유산과 과장이고 유네스코 협약의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장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앞서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기 세 분이 대면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패널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저희가 화면상으로 꼭 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선의 주제는 사실 저희 협약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여기 온라인 패널분들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 주제는 사실 저희 삶과 저희 지구의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가 너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달 매일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홍수 피해 또 가뭄과 산불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와 이분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고 이분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연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살아있는 유산은 또 많은 환경과 관련된 지식이 있습니다. 수세대간에 걸쳐서 검증된 이런 해결책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지고 저희가 환경 완화에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환경과 관련된 전통 지식과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끔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재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실제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자연과 연결하는 것을 담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지구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패널은 이 살아있는 유산이 이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또 환경 지속 가능성의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런 노력과 기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명한 패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여 이 살아있는 유산을 통해서 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 자연을 더 책임 있게 또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명 분이 계시는데요. 각각 질문을 드리겠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의 청년분께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y name is Otis Jeffers of St. Kitts and Nevis. St. Kitts is one of the Leeward Islands in the Lesser Antilles. Many years ago, the indigenous Arawak tribe that inhabited the island made reference to St. Kitts as Layamega, which means fertile land. Agriculture was the main activity as a means of survival. Our fertile soil, along with its fresh water, abundant forests, was an attraction which influenced other settlers to heavily invest in our lands by growing of sugarcane. Today, while agriculture is still considered an activity which benefits thousands of citizens, including myself, I can predict that next 70 years, our fertile land will be considered to be degraded, making it less productive for agriculture. Modern agriculture, such as intensive tillage and heavy use of synthetic fertilizers and pesticides, will lead to loss of soil fertility, water depletion, and climate change. To our local government, policy and decision makers, help us in promoting even more living heritage as a way of educating the future generations using knowledge and techniques that has been transmitted in the community for generations, such as beekeeping, composting, zero tillage, agroforestry. The future depends on what we do today.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은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의 오티스 제퍼스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양한 중요한 우리가 논의하게 될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모시고 이분들의 관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랄프 레겐바누 장관님께서 베누아투에서 지금 접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랄프 레겐바누 장관님께서는 바누아투의 기후변화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외교부와 또 토지부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무형유산 관련된 경험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2003년 협약의 초안을 만들 때 함께 하기도 하셨고 또한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의 국제 패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장관님께서는 바누아투의 2016-2030 국가 지속가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통합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재난 위험 감소에 무형유산을 왜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무형유산 보호 협약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5년간 이 협약의 초안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은 저에게도 정말 의미가 있는 협약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협약이 발전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벌써 20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무형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질까요? 무형유산이라 함은 결국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관습과 관행과 방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살아왔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문화는 결국 그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하고 또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화한 것이 문화이고 우리의 관계성,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문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화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자연은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유산과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유산, 이 살아있는 유산은 우리가 어떻게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작년 12월에 몬트리올에 모여서 생물 다양성 관련된 논의를 했을 때 당시에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생물 다양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틀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등을 만들고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적절히 올바른 방식으로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우리 환경 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특히 지역사회와 원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가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 사람들은 또 바누아투 사람들은 바다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연 환경을 잘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생물 다양성 핵심 지역들이 위치합니다. 저희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바누아투에서 환경을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생태학적인 지식, 전통적인 자원 관리 능력, 그리고 전통적인 무형 문화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전통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계속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무형유산,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러한 무형유산을 잘 전승하되 또 오늘날의 환경에 맞추어서 수정 내지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례 없는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또 농업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기를 수 있었던 곡물을 더 이상 재배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어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점점 더 날씨를 예측하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
방식도 그 기후 변화에 따라 바꾸고 또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원주민 지식을 우리가 잘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의 그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UN SDG의 기간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축, 사회축,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개의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이 세 개 축의 근간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개의 축의 정책을 노력을 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화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회복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양 과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무형유산과 저희의 전통적인 지식을 접목시킴으로써 저희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저희 환경, 자연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재난 위험을 경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한 기후 변화를 위해서 파리 협약을 지키기 위한 NDC 에 있어서도 어떻게 전통 지식과 원주민 전통 관습을 활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우리가 다양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조기 교육, 아동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떠한 생물종이 살고 있고 어떠한 자연 현상들이 있는지를 우리 어른 세대로부터 배우고 이것을 전승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적인 지식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이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으로 전수되어 왔던 지식들을 잘 배우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손실하게 될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그리고 무형유산을 지침으로 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수세기 동안 쌓아왔던 이러한 무형유산을 잘 활용함으로써 더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Ralph, and Thank you for 네, 감사합니다. sharing some really powerful ideas and experiences. 아주 강력한 그런 아이디어, 특히 바누아투의 그 경험에서 비롯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누아투와 또 같은 도서 국가들은 사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을 최전선에서 직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 장관님께서 또 협약의 그 초안을 작성하시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역시 원격으로 함께 해주시는 힌두 우마루 님이십니다. 힌두 우마루 님께서는 국제 기후변화 원주민 포럼의 공동 의장이십니다. 또 UN 지속가능 발전의 옹호자이고 체드의 보로보로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맡아주셨고 또 선주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또 완화 노력에 앞장서 와주셨습니다. 또한 체드의 선주민 여성 또 시민협회의 협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협회 차원에서도 이 선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지혜와 또 전통을 통합시켜야 된다라고 주창해 주셨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세상은, 우리 세계는 선주민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자연과의 관계 또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선주민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저는 오전이기 때문에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이라서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무형유산보호 협약이라는 중요한 협약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바누아투의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인해서 이런 협약은 특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주민으로서 늘 이 문화의 가치와 전통과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저희 선주민들은 세상과 우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이해해 왔습니다. 저희는 원주민으로서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전 세계인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생물 다양성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땅과 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저희 전통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전통 지식의 힘을 통해서 저희 산림과 생태계와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전통 지식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건조한 가뭄 시대에 있어서도 어디에서 음식을 찾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조부모 세대에서는 아무리 가뭄이 심하더라도 어디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양식, 이 전통 지식은 너무나 자연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의 양식은 지금 7세대 걸쳐서 이런 전통 지식이 전승이 됐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7개의 추가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돼서 전승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통 지식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다라기보다는 조부모의 우리 어머니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 자연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조부모, 조조부모 세대에 걸쳐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구전으로 전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수준을 넘어서는 전통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기가 없다,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버금가는 이런 수준의 지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있고 거기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형의 지식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공동체의 기억에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하나의 정글이나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1개 이상의 도서관, 수천 개에 달하는 저서가 사라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이런 협약을 통해서 이런 전승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우 소외돼 있고 정부와 산업이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의 천연 자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있으며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거운 한 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잃고 있습니다. 지식을 손실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 지식을 계속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기록화해서 하는 작업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들을 보면 생물 다양성 보존에 있어서 선주민들의 노력이 가장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와 당사국들이 함께 협력하면은 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노력해서 이 선주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록화 작업을 충분히 해서 우리의 권리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공동체의 지식이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권리, 다시 말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이런 선주민들의 전통 지식이 보호되고 보장해야 됩니다. 저희는 예컨대 2D, 3D 이 목축 지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우리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지식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지도화 작업을 통해서 어디에 격차가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통 지식을 더욱더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민들의 권리를 또 보호하고 우리의 땅을 보호를 하고 우리의 땅에 있는 천연 자원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Hindu. 네, 감사합니다. There's some very important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deas put out there. And one we heard this morning, perhaps, 오늘 about 오전에도 different, 비슷한 얘기가 cultural 나왔었는데 conventions working together, 지금 and 다양한 문화 reinforcing 협약들이 each other. 있는데 I 이런 think 협약들이 those 서로 are 도움을 the 줄 수 for a 있다. while, the 오늘 지금은 특히 being 무형문화유산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biodiversity 생물 agreements 다양성과 that 이 기후변화 관련된 협약들과도 같이 연계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Panelists, 다음 연사분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리마 베눈 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에 UN 문화 권리 조정관으로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문화와 기후 변화 문화권에 대한 특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셨습니다. 베눈 박사님은 미시건 대학교 로스쿨의 교수이시기도 하고 또 인권 관련 전문가이자 또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문화권리 조정관 역할을 하셨고 또한 국제형법재판소에서 의도적으로 말리에 문화유산을 파괴했다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학술지의 논문을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화권과 관련된 조정관 역할을 하시면서 당시에 기후변화와 문화 그리고 문화권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유산과 문화권이 현재의 기후변화 시대에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문화 권리를 우리가 보호하고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 환경에서 무형유산을 지킬 수 있는지 몇 가지 권고사항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게 되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권 관련된 조정관 역할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와 많은 경우 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03년 무형유산 보호협약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분들을 패널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 1시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좀 피곤할 뻔했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다시 잠이 깨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위협을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 권리 조정관으로 일을 했을 때 저희는 이 문화 권리가 인권이라는 점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유산, 특히 무형 유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주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특히 문화 유산이 기후 변화 맥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 그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걸어 다니다 보면 기후가 얼마나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상 이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조에 불과합니다. 섬하게 불과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기후 재난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시급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온두라스의 원주민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옹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함께 시급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이 하신 말씀처럼 2023년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특히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제가 2016년에 작성해서 인류 문명과 또 기후변화 그리고 문화와 문화권에 관련돼서 유엔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트위터 링크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나중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문화와 문화유산 그리고 문화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문화의 어떤 멸종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권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의 위협을 지금 당장 다루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인류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의제의 가장 시급한 의제로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특히 무형유산이 얼마나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툴과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과 문화 그리고 인권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기후변화의 맥락에 적용을 시켜야 하고 전문성이라던가 정책 수립 차원에서 이를 적용을 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기반가들과 시민사회 이 양측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문화유산 그리고 인권은 같이 가야 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 이 협약을 다시 되새겨보자는 것입니다. 문화 권리를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기후 위기가 문화에 미치는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세기에 걸쳐서 우리 인류가 쌓아온 문화적인 업적과 또한 무형의 유산들, 관습, 삶의 방식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 2020년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의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의 전승과 관련해서 어떠한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구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모든 것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문화권리조정관으로 일을 할 때 무형유산과 유형유산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활동들을 통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권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형유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상의 땅에서 살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전통 민요, 그리고 전통적인 의학적인 지식 등 다양한 원주민 지식과 원주민의 삶의 방식이 점점 손실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러한 무형유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기록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지만 더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를 기후변화와 문화와 관련된 제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민들과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고 전통 지식을 활용을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03년 협약에 나와 있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리스팅과 또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협약을 위한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시민사회가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형유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개인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무형유산 전수자들과 또 계승자들이 함께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과 경감 그리고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당사국 총회라는 그런 기구를 이용을 함으로써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무형유산 보호 협약을 이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불가역적인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데요. 군소도서국과 그리고 원주민들, 여성 그리고 청년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후변화와 문화 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우리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액션 플랜을 세움으로써 우리 인류를 보호하고 또 인류의 문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무형유산 보호 정책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권리와 문화 자원이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유산과 문화적인 자원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 행동을 하는 데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지식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권과 관련된 관점을 기반으로 한 전통 지식을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통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 관련된 그런 유적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 지혜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자연을 지키는 가디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문화와 유산을 기후 행동에 주류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COP28에서 공동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1년 동안 UNFCCC를 통해서 COP29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후 행동의 노력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노력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 보호 협약을 근간으로 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와 문화 인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고 권리이며 또한 우리가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원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고 문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눈 박사님, 정말 새벽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언을 통해서 인권의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형유산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Next, 다음 패널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구 사무총장님이신데요. 네, 한경구 사무총장님, 유네스코 한국국가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또 강원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르치셨고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학장을 역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총장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물론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직을 맡아주셨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시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2003년 협약과 또 유네스코의 다른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의 그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관련된 다른 여러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요즘 유네스코 여러 섹터에서 다학제적, 그러니까 멀티 섹터럴, 횡단적, 트랜스버설 접근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모습이 무척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분야만 보더라도 유산교육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도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문화 다양성뿐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역시 그러합니다. 평생교육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유네스코에는 생물 다양성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좋은 과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과의 시너지는 부족합니다. 특히 과학 프로그램과의 시너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무형문화유산은 인간의 문화유산이면서 그 대부분이 자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너지가 가장 부족한 분야가 바로 과학 분야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네스코의 대표적 과학 프로그램은 대개 4가지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해양과 관련된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 프로그램. 이게 가장 오래된 것들인데 둘 다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간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고 시대 요구에 부응해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하는 등 목표도 바뀌어 왔습니다. 물과 위생은 SDG 6번, 해양 생태계는 SDG 14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극히 자연과학적인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유네스코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이것도 자연과학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나마 70년대에 만들어진 인간과 생물권, 그러니까 MAB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름에 인간이 들어가 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므로 무형유산과의 연결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자연과 관계된 것으로 세계유산 속에 자연유산 지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이나 지질공원 같은 프로그램들은 장엄하고 스케일이 크고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위대한 자연을 보여줍니다. 그런 자연 앞에서만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며 특히 지질학적인 긴 시간에 비하면 인간은 하루살이에 불과한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바람, 비, 번개, 천둥, 구름 등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자연을 우리 인간은 아득한 옛날부터 숭배해 왔습니다. 자연은 크고 강한 존재였고 또한 늘 거기 있는 존재였고 다소 변형을 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자연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때로는 보호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이 자연의 무지막지한 힘을 달래보려는 노력이 대부분의 우리의 무형유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무지막지한 자연, 막강한 자연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연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가속된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지구는 아주 깨지기 쉬운 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과학 프로그램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여전히
막강한 자연이라는 장엄한 자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형유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거의 모든 무형유산 프로그램은 자연환경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는 계절의 변화, 자연환경 조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기후변화는 무형유산이 탄생한 기반이나 그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동식물, 날씨, 계절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래나 물고기 또는 짐승을 잡는다거나 농작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되었던 각종 의뢰는 지속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랜 세월 발전해온 토착의 기술과 지식은 적절한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무형문화유산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정적인 기후와 동식물 자원의 지속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이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국제사회가 2003년에 협약을 만들어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기후변화가 더 진전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이 살인이었다면 앞으로는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서로 연결된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공존의 방법을 모색할 때 인간, 자연, 문화가 녹아들어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형유산 협약과 유네스코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시너지를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첫째, 유네스코의 과학 프로그램들의 문화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저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이지만 또한 문화인류학자로서 이 숨은 해양학, 지질공원 같은 주요 과학 프로그램들이 매우 훌륭하고 성과도 많았지만 문화적 관점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야 됩니다. 둘째로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에 무형문화유산 관점을 폭넓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명칭에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연 내지는 생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관리자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되고 무형유산이 좋은 게 있으면 등재도 하고 소개도 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협약의 등재 제도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등재 제도는 유네스코의 가치와 목적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이나 기후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련성이 뚜렷한 무형유산들을 유산에게 등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리소스를 모아서 우리가 이런 그 좋은 무형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등재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일종의 국제 워크숍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기록유산 분야에서는 그런 국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드렸고 오늘의 협약 이 컨퍼런스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Dr. Han.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고 저희 패널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협약이 사실 그 더 광범위하게 환경 문제라든지 를 다 담아낼 수 있도록 다른 프로세스 그리고 다른 유네스코의 프로그램과도 더 연계를 시키고 그 넘어서서도 그 연계를 더욱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패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구나라라고 부릅니다. 서로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굴나라 아이파예바 박사님이십니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지금까지 무형유산 보호 협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현재 아이기네 문화연구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2003년 협약의 하에 NGO로 등록이 되어 있죠. 또한 키르기즈스탄을 대표하여 무형유산 전부관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그 관련 기구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평가위원회도 함께 해주셨고 또한 키르기즈스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 및 자연유산에 집중한 연구를 해 오고 계시고 또 민속학과 또 학문적인 어떤 유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다양한 여러 자연 경관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성한 어떤 자연 유적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무형유산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무형유산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말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번 행사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좌장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키르기즈스탄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성스러운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와 또 관습 그리고 무형유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등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도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3년 협약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기관에서는 키르기즈스탄의 어떤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지역 사회들이 이러한 곳을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 거의 100여 곳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다양한 지역들 또 다양한 장소들을 보면은 여러 자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샘물, 호수, 숲 그리고 무덤 등 다양한 여러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인공물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양한 이제 곳을 다니면서 어떤 산의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물과 땅의 마을이라는 그런 장소도 발견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곳에 모두 신성한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이를 중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파란 지역에는 파란 촛불을 그리고 하얀 곳에는 흰 촛불을 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이전의 세대로부터 계속 배웠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이 신성한 곳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그 신성한 곳들을 지키고 또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살펴보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에 걸쳐서 저희는 대규모로 6곳의 중요한 어떤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6곳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물 다양성이 결국 키르기즈스탄의 전통
문화에서 고립된 개념이 아니라 이들의 정말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녹아져 있는,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관습과 문화적인 신념 그리고 영적인 그런 관습 관행들에 모두 생물 다양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고 상호 호혜적으로 조화롭게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곳에서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관습과 관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남부 지역의 신성한 호수로 여겨지는 곳을 보면 보호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를 바탐이라고 하는 관습과 리추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강에서 어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전통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을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 없이도 이 강의 어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형유산 그리고 살아있는 유산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통찰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이런 영적인 장소들을 조사하고 또한 복원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1990년 이전까지는 소련의 일부였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었죠. 그러면서 정말 키르기즈스탄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확성이 있었던,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기적을 희망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는 키르기즈 사람들은 이런 전통적인 관습과 또 전통에 의존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지혜를 떠올리면서 희망을 새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독립을 하게 된 키르기즈스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전통적인 영적인 관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키르기즈스탄의 전통 무형유산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유산은 우리 키르기즈스탄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상의 여러 곳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키르기즈스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화살이 하나면 부러지지만 여러 개가 함께 있으면 부러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이라던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개념들의 전통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많은 의미를 전통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문화 유산이 우리 키르기즈스탄을 정말 되살렸고 그리고 안전하게 저희가 나라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이 이러한 성스러운 다양한 곳에서 살아있고 이러한 장소들을 보면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위한 정의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또 전통에 정말 깊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협약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키르기즈스탄과 같은 국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Gulnara, for I think.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러한 영적으로 성스러운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격변기에 소련 붕괴 이후에 어떻게 이러한 문화유산이 키르기즈스탄의 건국과 재건에 큰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 시작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온라인으로 특히 밤 늦게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청중분들 한 2개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저희 패널분들께 질문 있으실 경우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패널분들께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냥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분들 네,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패널께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넷 블레이크입니다. 샤이페시 그 테헤란 대학교에서 인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마 베누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약이나 협약 간의 여러 시너지뿐만이 아니라 국제법 간의 시너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유산 협약이 195 당사국이 조인을 했는데 혹시 이 협약이 국제 사회로 하여금 더 활용돼서 이 기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무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기후변화 협약과 더불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계 유산 협약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야 하고 국제법들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뿐만 아니라 문화 권리 보호 관련된 협약 그리고 인권에 대한 협약 등 조약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를 다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조약과 협약에 걸쳐서 5개의 관련된 협약들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그래서 이러한 협약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인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각 회원국들이 법적으로 문화 권리와 문화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그 국가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라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그 문화유산들을 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기준, 문화 보호 관련 기준,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기준들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통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마지막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힌두님. 네, 감사합니다. Just I wanted to say that we cannot talk about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without protecting 저희는 그 문화유산을 보호를 할 때 그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도 같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땅에 대한 권리,
우리 자연 또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같이 보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전통 지식 보호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후변화 협상 그리고 또 생물다양성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Regan-Banu, I'm not sure if 네, 레긴바누 장관님 여전히 연결이 되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경구 총장님? 제가 너무 과학 프로그램 관련해서 비판만 한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이라든지 문화 쪽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있고 특히 지난번 총회 때 채택된 교육의 미래 보고서 이걸 보면 교육은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된다든지 또 평생학습, 고등교육과의 관련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무형문화유산 협약하고 앞으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문화 부분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시티즌 네트워크라는 게 있죠. 창의도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너지와 총합적인, 통합적인 접근은 이미 전통적인 관습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협약을 우리가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전통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I think I won't try to go over. 감사합니다. 저희 굳이 다 요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다양한 분들께서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이 이런 많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또 생물 파괴, 특히 어떤 특정 집단과 특정 인구는 더욱더 이 문제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의 이 관계를 재형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미 기존에 있는 여러 장치들과 또 프로그램들과의 그 시너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또 그 협약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 협약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그 환경과 관련된 기후 관련된 이런 협약 그러고 그런 프로그램과도 더욱더 이제 시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패널분들, 네, 혹시 드누나 교수님도 발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0년 보고서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이크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유산 협약을 잘 해석을 해서 인권과 또 다른 부분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인권이라는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형유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다양한 종류의 인권, 즉 종교권, 경제권 등 굉장히 많은 인권과 무형유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관점, 그 렌즈를 계속해서 적용을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네, 제가 새벽 1시 반이라서 제대로 말을 했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Yes, I think it makes a lot of sense.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Convergence between these natural issues, human rights, 이런 자연 또 문화권 또 환경권에 대해서 이런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패널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아마 저희 그 서울 비전 선언에 잘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무형유산이 인간과 자연환경을 또 연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또 무형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구의 미래 존속에 필요한 사회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느꼈던 세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잠시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텐데요. 현재 저희 로비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실감의궤 연향 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문화 표현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책상에 놓인 설문지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브레이크 후 마지막 세션인 무형유산과 양질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